어제 지저스 웨이브 포항 기도회를 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신 자리였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데 중요한 사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8월 18일이죠.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한미일 3국 대연합이 이루어졌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쿼드라고 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협의체가 있고요. 오커스라고 해서 미국, 영국, 호주 3자 동맹이 있는데 이것을 완성짓는 한미일 3국 대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상회의가 진행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을 포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 중국 포위망이 뚫리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한국입니다.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중국의 반식민지 형태로 몰락해버린 북한 체제에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도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정말 절체절명의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발언들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얘기들이에요. 왜 이 한미일 3국 연합을 하느냐?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한다. 물론 이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게 요즘 젠더 인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서 이 젠더 개념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일종의 썩은 사과가 미국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독사가, 중국과 러시아 대륙에서 몰려오는 독사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썩은 사과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먹는 수밖에 없다. 미국이 절대적 선은 아니지만 상대적 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인권이라는 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일본과의 전략적 공조도 역시 증진시키는 수밖에 없죠. 이 개념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한미동맹과 미동맹 간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한다. 그리고 핵심적인 이야기인데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우리의 공동 목표가 될 것이다. 이게 뭐냐 말이에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만일 인도태평양이 자유롭고 열린 공간이 되지 않으면 한국이 피를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팽창하고 있는데요. 대만 침공, 제가 예를 자주 듭니다만은 중국의 영향력이 더 팽창을 해서 대만 침공까지 가게 되면은 한국 무역량의 33%가 마비가 돼버리죠. 중국, 대만, 이 대만 해협을 통해서 석유와 LNG를 포함한 우리가 수입하는 물자의 33%가 그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를 통해서 99.7% 무역을 하는데 그 중에 33%가 대만 해협이에요. 중국 영향력이 더 커지면 한국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대만의 침공까지 실제가 되고, 인도태평양이 자유롭고 열린 공간이 되지 않으면 한국은 경제가 마비됩니다. 제2의 IMF 사태 이상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일 3국 동맹이라고 볼 수 있죠. 한미일 3국 동맹이 맺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한국인들의 자유와 인권, 법치와 민주주의,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 매우 전략적인 공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도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 3국 정상이 말이죠. 남중국 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서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중국의 팽창을 경계하는 거죠. 그리고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의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바로 대만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대만을 건드리게 되면은 대만 자체도 문제지만 한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위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동으로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방부가 올 초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대만 침공이 현실화됐을 때 한국이 매일 하루에 4,500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게 직접적인 손해죠. 간접적 손해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므로 인도 태평양이 자유롭고 열린 공간이 돼야 된다. 사실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거는요, 이 인도 태평양이 자유롭고 열린 공간이었고 미국이 이 지역, 즉 무역로를 지켜준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하면서 이른바 제1도련선, 제2도련선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게 되면 한국은 중국 영향력 아래 들어갑니다. 중국의 속국이 된다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런 우려 때문이에요. 자, 또 중요한 얘기. 이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나온 중요한 발언들. 바로 통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한다고 돼 있어요.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놨습니다. 흔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한반도는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남한까지도 비핵화해야 된다. 남한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즉 핵을 쓸 수 있는 미국이 손 털어라. 이 얘기가 바로 한반도 비핵화고, 이거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북한의 대남 노선인데 한국과 미국이 수용을 해왔던 거예요. 왜? 문재인 정권 때 계속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이제 버린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된다. 깡패가 칼이 아니라 총을 들고 있는데 이거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결정적인 얘기.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으로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우려한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북한 인권 얘기를 한미일 정상이 한 겁니다. 납북자, 억류자, 미송한 국군 포럼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이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무 멋진 말이 나왔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대단한 얘기예요. 그냥 평화 통일이 아니에요. 자유롭고 평화로운. 즉 대한민국 헌법 4조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이죠. 이 자유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라고 미국, 일본 정상이 동의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통일을 누가 어떤 나라가 동의하겠느냐, 특히나 주변 나라들이 통일된 한반도를 누가 지지하겠느냐라고 의아해합니다. 주변 나라가 잘 살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죠. 당연히 이건 중국, 러시아,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나마 원교 근공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나라인 미국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을 지지할 수 있을 텐데, 한국이 강력한 의지를 한국이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힘들어하다라고 절망하곤 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자유, 평화,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거예요. 즉 우리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선언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고 싶은 게요. 여기에 대한 한국 교회의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요. 어제 하도 부르짖었더니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실은 앞서가야 되는데 이런 역사적 선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뒷받침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장통합의 기도문, 민족공동체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백, 홈페이지에 여전히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대한 기도가 있죠.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건 바꿔야 된다고요. 자,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기도문도 이 예장통합 기도문에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북한이 핵무장과 재래식 무기의 경쟁을 멈추고,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이 핵무장을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양비론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한반도에서 기득권을 노리는 나라들은 과거 역사에 대한 진지한 자기 반성은 하지 않으면서 한국에서 이권 분쟁을 하고 있다. 주변 강대국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패권 분쟁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기도죠. 왜 잘못된 기도냐면요. 중국과 러시아를 막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져서 대만 침공까지 가게 되면 한국 경제가 마비되고 당연히 중국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북한은 아예 열리지 않는 한반도 분단 상황은 더 고착화되고 심지어 한국이 북한과 중국의 영향력 아래 흡입돼 버리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한반도에서 기득권을 노리는 나라들, 이건 중국과 러시아, 이들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두리뭉실하게 주변 국가들을 모두 회개해야 될 악의 축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과거 역사에 대한 진지한 자기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을 사실은 얘기하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정말 잘못된 기도입니다.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한국과 미국, 일본이 사실상의 동맹체제로 가고 있단 말이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불법적인 영향력 확대를 막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반일 감정 선동하는 기도문이 교계에서 나온다는 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이권 분쟁을 하고 있다. 주변에서 기득권을 노리는 나라들이 이권 분쟁하고 있다. 이건 미국도 들어가는 그런 담지하고 있는 표현이란 말이죠. 이런 기도문은 옳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막아달라고 해야 돼요. 러시아의 이 권위주의적 팽창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 일본과 북한을 억제하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으로서는 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일본 정상이 자유, 평화 통일을 동의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북한의 해방과 구원에 동의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정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충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하지 않는 것도 잘못인데 잘못 기도하는 이런 흐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반도에 임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강력한 외세가 우리를 침범하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은 믿는 그들에게 믿은 대로 역사하십니다. 역대하 32장 7,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한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죠. 그때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들과 함께하는 이보다 강하다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했고 백성들이 안심합니다. 그 말씀을 따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십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멸절하십니다. 중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려달라고, 북한을 하나님이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충고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한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충고합니다. 예수의 파도가 한국과 전세계 디아스포라 교회 가운데 거룩한 파도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하여 깨닫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그 흐름이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세계 선교하는 민족교회의 길을 열어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